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에 기여한 상속인이 유류분에서 특별히 우대받지 못하는 현행 법률이 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상속 시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달라지는지 이충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달라지는 민법의 유류분 제도의 주요 변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유류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예.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법정 상속인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류분 관련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여분 관련인데요. 네. 종래에는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이 인정되었지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그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나중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도록 민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륜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했던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이러한 자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법이 제정됐을 때와 지금이라는 또 시기에서 어떤 반영되는 정서와 이 상황이라는 게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이 폐륜행위에 따른 상속권 상실 조항이 민법에 신설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고 또 어떤 행위들이 이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민법 개정 조항을 일명 구하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자식을 유기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나타나서 거액의 상속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고요. 이에 폐륜 행위를 하거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부모 등 직계 존속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폐륜 행위를 하더라도 상속권 상실이 되지는 않고요. 민법 1004조에 따라서 상속 결격이 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동제도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유언을 하였으면 그 유언에 따라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한 경우에 상속권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어떤 사례가 생기면서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의해서 법률이 생겼는데 이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폐지도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폐지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고 경제적 연대가 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현재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와 달리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부양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류분을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 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분배의 실질적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상속재산 분쟁을 줄이고 상속제도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기여분 산정 시에 인정받기 위해서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 따로 있을까요? 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돌볼 때는 정신도 없고 또한 좋은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는데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셔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좋은 마음이 서운함과 속상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일질 등 부모를 돌볼 때 부모를 돌본 기록을 남겨놓고 병원비를 지불하였다면 그 내역, 갑을 위하여 일한 기록이나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 비용에 관한 자료 등과 같이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한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도요, 증여 계약서 등에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을 증여한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놓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 뭐 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생전에 또 받은 증여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유류분 산정 시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예. 이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과다한 증여를 받아가지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객실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전까지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이 되지만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당사자 상방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한 증여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요,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역과 시기, 그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만약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미리미리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예전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항들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유류분 제도 개정이 앞으로 이 상속 문화와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유류부 제도 개정은 상속 문화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상속의 실질적 형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여도가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권리를 보호하고 폐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가족 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증여에 대한 기여분 인정으로 앞으로 상속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증여와 유류분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생전 증여가 유류분 청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약과 준비를 통하여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상속세 전문가로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 상속을 앞으로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고려해야 할, 계획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크게 상속세에 관한 사항과 상속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서 유의할 점 중 하나는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아끼려면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기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공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부모를 봉양하며 함께 사는 자녀에게 상속주택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고 싶다면 자녀는 별도로 주택을 취득할 때, 특히 주택이 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공제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듣는 순간에도 뭐 아직 나에게는 먼 얘기인 것 같다.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 뭐 나중에 있을 얘기 같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게 이런 문제기도 하잖아요. 뭐 듣기만 해도 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속 관련 법정 분쟁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한 면들이 있겠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누구나 상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빚이나 재산을 넘기게 되는데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속세도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관련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이나 앞서 말씀드린 기여분이나 유류분 관련 법적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상속재산 분할이 재정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민법 개정에 따라 최신 법률 사항을 반영해서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전문가를 만날 때에는 시간이 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예. 사전 지식을 갖춘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그 관련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 제 책에도 상속 관련 내용이 잘 나와 있으므로 상속 문제가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전문가의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상속 관련 문제다라는 네, 부분 맞습니다. 인상 깊네요. 자, 지금까지 상속을 둘러싼 달라진 법적 내용에 대해서 이충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